20대 초반, 단돈 500만원 들고 일본 땅을 밟았습니다. 한인타운 고깃집 알바부터 이사짐 센터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모은 5천만원으로 가게 하나 차렸고 대박이 났습니다. 지금은 여러 매장을 운영하는 사업가가 됐고요. 그런데 진짜 충격은 성공한 뒤에 찾아왔습니다. 도쿄 미나토구 고급 타워맨션에 입주하고 나서였거든요. 일본 상류층, 그들의 민낯을 보게 된 거죠. 오늘은 일본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상류층의 실체에 대해 이야기해볼게요. 사실 일본에 대해서 좋은 이미지를 갖고 계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 친절하고 질서있고 예의 바른 나라라고요. 저도 처음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일본 사회 최상 위층 커뮤니티에 들어가고 나니까 완전히 다른 세계더라고요. 제가 입주한 곳은 미나토구의 고급 타워맨션이었습니다. 미나토구가 어떤 곳이냐면요. 도쿄에서도 최고 부촌으로 손꼽히는 지역이에요. 로폰기, 아자부, 아카사카 이런 지역이 다 여기 있거든요. 실제로 일본 최대 익명 게시판 5채널에서는 이런 댓글들이 올라와요. 미나토구는 일본 부자들의 성지다. 보통 사람이 살 곳이 아니야. 이 댓글의 좋아요가 12,000개나 달렸습니다. 타워맨션 살면서 포르쉐 모는 사람 한둘이 아니네. 진짜 다른 세상이야. 이 댓글도 좋아요 8,000개를 받았어요. 근데 여기 사는 사람들을 보면서 제일 놀란 게 뭐냐면요. 몽클레어 패딩을 교복처럼 입고 다니더라고요. 애들 학교 앞에 가보면 절반 이상이 몽클레어예요. 한국 돈으로 200만원이 넘는 패딩을 초등학생이 입고 다니는 거죠. 일본 대표 육아 커뮤니티인 발언소정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보육원에서 아이들이 브랜드 옷 입는 게 문제가 될까요? 어떤 엄마가 우리 애가 항상 브랜드 옷만 입는다고 수근거리더라고요. 이 글에 달린 댓글들을 볼까요? 미나토구에서는 그게 기본이에요. 모두가 모두를 평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좋아요 5,000개 받은 댓글입니다. 저도 타워맨션 사는데 아이들 옷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요. 유니클로 입히면 뭐라 하는 사람도 있어요. 좋아요 3,000개가 달렸고요. 제 친구는 타워맨션 살면서 명품 브랜드 아니면 입지도 못하게 한대요. 그게 그들만의 룰이래요. 이건 좋아요 4,200개를 받았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학부모 모임이었어요. 딸아이 사립학교 학부모 모임에 갔는데 자기소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남편 직업이랑 타는 차 종류를 말하는 겁니다. 남편은 외작의 금융회사 다니고 저희는 벤츠 S클래스 타요. 남편은 의사고요. 렉서스 LS 타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자기소개가 진행되는 거예요. 심지어 차 번호판에 있는 지역명까지 체크하더라고요. 일본은 차량 번호판에 등록된 지역이 표시되거든요. 시나가와나 세타가야 같은 부촌 지역 번호판이면 대우가 달라집니다. 일본 최대 부동산 커뮤니티 이멘션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있어요. 이타바시구랑 도쿄와다이는 완전히 다른 세계다. 사립교복 입은 아이 데리고 다니는 엄마들 자주 보이는데 그들은 진짜 부유층이다. 이 글에 댓글이 달렸는데요. 성금은 현행 페라리나 람보르기니 사는데 진짜 부유층은 클래식카 타더라. 좋아요 2,000개 달렸습니다. 근데 제가 이 커뮤니티에서 느낀 가장 불편한 진실은 뭐냐면요. 저를 보는 시선이었어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해주는데 뭔가 은근하게 무시하는 느낌? 한국 출신이라는 걸 알고 나서 태도가 미묘하게 달라지더라고요. 일본에는 미나토구 엄마들이라는 말이 있어요. 미나토구에 사는 부유층 엄마들을 가리키는 건데요. 이들 사이에서는 마운팅 문화가 심각합니다. 서로 자기가 더 잘 산다는 걸 과시하기 위해 경쟁하는 거죠. 2025년 일본 여성 잡지 조세이 온라인에서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도쿄에서 자녀 키우기는 무리게임. 청바지 입으면 안 되고 남편 직업과 차종을 자기소개해서 말해야 하는 비정상적 룰에 SNS 비명. 이 기사가 바이럴로 퍼지면서 300만 회 이상 조회수를 기록했습니다. 기사에는 실제 엄마들의 증언이 나오는데요. 타워맨션 학부모 모임에서 청바지 입고 갔더니 다음부터 초대를 안 해주더라고요. 차 번호판 보고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정말 있어요. 저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런 증언들이 쏟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일본 국민들은 이런 상류층 문화를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요미우리 신문 산하 발언소정 게시판에는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엘리트 남편과의 생활 때문에 우울증 걸릴 것 같아요. 29살 전업주부가 쓴 글인데요. 내용을 보면 이래요. 친구가 고학력 엘리트랑 결혼해서 부유하게 사는 걸 보고 부러워서 본인도 고학력 고소득 남편과 결혼했대요.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 남편 주변 사람들이 너무 대단한 거예요. 친구들은 다 인류 기업 임원이나 의사, 변호사들이고 부인들도 명문대 출신의 집안도 좋고 그 사이에 끼어서 살다 보니 열등감에 시달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글에 댓글이 폭발적으로 달렸는데요. 그런 세계는 원래 그래요. 겉으로는 우아해 보이지만 속은 계급 사회예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결국 그 세계에서 벗어났고 지금은 훨씬 행복합니다. 좋아요 6,000개 받은 댓글이고요. 부유층 커뮤니티는 보이지 않는 계급의식이 너무 강해요. 돈만으로는 안 되더라고요. 이 댓글도 좋아요 5,000개가 달렸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에요. 특히 한국 출신이라고 하면 미묘한 반응이 나오거든요. 실제로 제일 한국인 성공자들의 증언을 보면요. 일본 상류층 사회에서 받는 차별이 상당히 노골적입니다.
2025년 2월 연합뉴스에 보도된 내용인데요. 제1교포 파친코 사업가 성종태 회장이 91세 나이에 한국에 25억 원을 기부했습니다. 이분은 일본에서 태어나 차별을 받으면서도 한국 국적을 평생 유지하셨어요. 기자가 물었죠. 왜 불리한 한국 국적을 유지하셨나요? 회장은 이렇게 답했습니다. 내 뿌리는 한국인이에요. 학교 다닐 때도 사업할 때도 차별받았지만 그래도 한국인으로 살고 싶었어요. 프레지던트 온라인에는 32세 제1한국인 3세의 증언이 실렸습니다. 한국인은 나가라는 말을 들어도 일본 사회를 믿었어요. 그런데 최근 몇 년 사이 변화가 느껴집니다. 차별이 더 노골적으로 변하고 있어요. 실제로 2025년 7월 일본에서는 외국인 규제 강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참여원 선거를 앞두고 보수 정치인들이 외국인 문제를 이슈화하기 시작했거든요. 일본인 퍼스트 극우 망령 부활하는 일본, 수상적은 외국인 규제 강화 움직임. 일본 정치권에서 외국인을 타깃으로 삼는 움직임이 대중화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그렇다면 제가 겪은 일본 상류층의 문제는 뭘까요?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첫 번째, 과시적 소비 문화입니다. 명품 브랜드로 온몸을 휘감고 그걸 마치 신분의 상징처럼 여기는 거예요. 실제로 없어 보인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심각했습니다. 두 번째, 계급 의식입니다. 차 번호판, 남편 직업, 사는 지역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문화가 뿌리 깊게 박혀 있어요. 겉으로는 평등한 사회처럼 보이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엄격한 위계 질서가 존재합니다. 세 번째, 외국인에 대한 은밀한 차별입니다. 특히 한국 출신에 대해서는 더 심한 것 같아요. 겉으로는 친절하게 대하지만 속마음은 다르다는 걸 계속 느낄 수 있었거든요. 일본 부동산 전문 매체에서는 이런 분석을 내놨어요. 타워맨션의 위계 질서와 계급 사회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단순히 편리함과 거주 만족도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도시의 위계 질서와 기득권 구조가 존재한다. 실제로 미나토구 타워맨션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신분의 상징이 된 지 오래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보이지 않는 계급 의식이 작동하고 있어요. 2022년 다이아몬드 온라인에서는 이런 기사를 냈습니다. 미스 이브 동산, 미쓰비시 지소, 스미토모부 동산의 신축 맨션, 5억 엔대 속출하는 초강기 가격. 도쿄 미나토구 최대 규모 고급 맨션. 5억 엔이면 한국 돈으로 약 40억 원이에요. 이런 집에 사는 사람들이 만드는 커뮤니티가 과연 건강할까요? 국제인권 NGO 아이마디아르 보고서에는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1952년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발효 후 일본 정부는 제1한국인과 제1타이완인의 동의 없이 일본 국적을 박탈했다. 이 조치는 당시 일본 인구 약 8,500만 명 중 약 50만 명을 겨냥한 차별적 조치였다. 이런 역사적 배경이 지금도 일본 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에요. 류코쿠 대학 연구 보고서에서는 제1한국인 학생들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피해를 조사했는데요.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한국인에 대한 차별이 정부를 포함한 공적 영역의 차별과 거리, 시위에 참가하는 차별주의자들 사이에서 순환하고 증폭되고 있어요. 이게 2025년 일본의 현실입니다. 저는 이 모든 걸 겪으면서 생각했어요. 미나토구 타워맨션에서의 생활은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지만 속은 너무 답답했거든요. 일본 사회학회 보고서에는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일본 기업과 외작의 기업 모두에서 직무 내부의 남녀 임금 격차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하지만 보이지 않는 차별 구조는 여전히 존재한다. 성별 격차뿐만 아니라 국적에 따른 차별도 마찬가지예요. 겉으로는 평등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보이지 않는 벽이 존재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본의 상류층 문화 과연 건강한 걸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남겨주세요. 혹시 일본에서 비슷한 경험하신 분 계신가요? 아니면 다른 나라의 상류층 문화는 어떤지 궁금하기도 하고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일본 현지에서만 알 수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 전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